I'ma give you something that you're never gonna forget. Lay your body down, I'll make it easy for you. Screaming like you've never been touched before. 마이크 테스트 빌런입니다. 이번에 리뷰할 브랜드는 티소, 모델은 PRX 파워매틱 80입니다. 세 가지로 큰 틀을 나누어서 리뷰를 진행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 모델의 접사 영역에서의 순수한 퀄리티 그리고 무브먼트. 이 모델은 첫 출시 계획이 공개되었을 때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저는 이 모델이 가진 의의가 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봅시다. 이 디자인은 1970년대를 풍미했던 젠타 디자이너의 스틸 스포츠의 특징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젠타 디자인은 이미 시계 분야에서 하나의 큰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럭셔리와 고급스러움의 상징으로요. 때문에 이 디자인에 접근할 수 있는 브랜드는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이엔드 및 럭셔리 브랜드에게만 이 디자인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었고 그 외 브랜드에게는 접근을 불허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지 않았나 생각해요. 혹은 이 디자인을 취함으로써 얻는 득보다 실이 더 많던가요? 젠타 디자인은 브랜드 자체를 집어삼킬 정도로 의미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브랜드의 그릇이 크지 않으면 디자인에 먹힐 수가 있어요. 때문에 지금까지 젠타 디자인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지갑을 탈탈 털어 고가의 브랜드를 구입하거나 디자인에 자유롭지만 퀄리티나 무브먼트가 받쳐주지 못하는 마이크로 브랜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림의 떡이었어요. 그런데 티소가 해주네요. 이 모델의 출시를 보자마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젠타 디자인으로 먹고 살고 있는 엄청난 수의 마이크로 브랜드에게 절망을 안겨주겠구나. 디자인은 1970년대 오데마 피게의 로얄워크로 대표되는 스틸 스포츠의 클래식한 요소를 전부 담았습니다.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인터그레이티드라는 단어로 설명이 될 듯 하네요. 일반적인 시계가 다이얼, 케이스, 브레이슬릿 이 세 가지 부분들의 합으로 이루어진 반면 이 모델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마치 팔찌 같아요. 브러싱 처리된 평평한 케이스 위에 볼록 튀어나온 원형 베젤부터 브러싱과 폴리싱이 교차되는 미드 케이스, 아주 살짝 튀어나온 시스루백 안으로는 무브먼트가 속살을 보이고 케이스와 바로 연결되는 브레이슬릿은 매우 얇고 이렇게 격하게 접히네요. 세 개의 색상 중에서 무엇이 가장 이쁜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실버라 대답할 것 같아요. 그러나 세 개의 색상 중에서 무엇을 구매하실 건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청판을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썬네이 다이얼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썬네이는 다이얼의 무게감을 가볍게 덜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세 가지 색상 전부 썬네이 다이얼이지만 실버라는 색감 덕에 썬네이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질감이 마치 우윳빛을 가진 자개 다이얼처럼 고급스럽게 느껴집니다. 여기다가 금빛 베젤 덕에 다른 두 색상보다 더 고급스럽게 보여요. 매크로 영역에서 볼까요? 리테일가 역시 다른 두 모델보다 비싸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판을 갖고 싶은 이유는 오데마 피게 로얄워크의 테피세리 다이얼을 닮은 티소의 쿨루드 페리 다이얼, 속칭 와플 다이얼은 썬네이의 가벼움을 감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리고 스틸 스포츠의 디자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색감은 청판이라고 생각하고 아직은 금보다 스틸이 더 좋네요. 건판은 굉장히 클래식해서 항상 정규 1등을 놓치지 않는 모범생 같습니다. 이 시계의 메리트는 다이얼이 아닌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에 있다고 생각해요. 티소도 이것을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이얼의 디자인은 매우 담백합니다. 모든 요소들이 굉장히 기본적인 디자인을 가져왔어요. 엠블럼, 인덱스, 폰트, 시침, 분침, 초침. 스틸의 퀄리티는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티소라는 브랜드 그 이상으로요. 그런데 인덱스 부분의 야광 발림은 매크로 영역에서 아쉬움이 보이네요. 이 모델이 단순한 디자인임에도 되게 화려해 보이는 건 미세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아마 육안으로는 눈치채기 어려울 거예요. 정면에서 보면 폴리싱 처리된 평범한 베젤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을 매크로 영역으로 끌고 가보면 4개의 면으로 만들어진 복층의 베젤이며 제가 알고 있던 티소라는 브랜드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디테일을 가졌습니다. 공식 사이즈는 40mm로 나와 있으나 케이스 끝에서 끝까지 측정하면 44mm고 실제 착용감이 가장 중요한 러그 투 러그는 마지막 엔드링크가 움직이지 않으므로 이 부분까지인 51mm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시계처럼 생각하면 또 안 돼요. 일반적인 시계는 다이얼, 케이스의 러그, 브레이슬릿이 구분돼 있잖아요. 때문에 우리 눈은 다이얼의 사이즈를 시계의 사이즈로 인식하게 돼요.
하지만 모든 것이 통합된 이 모델은 40mm의 다이얼을 가진 일반적인 시계에 비해 커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러그와 러그 사이에 빈 공간이 없으니까요. 저는 17cm의 손목 둘레를 가지고 있고 48mm의 러그 투 러그가 제 손목이 커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51mm의 러그 투 러그를 가진 이 모델은 어색해야 되는데 실제로 착용해본 결과 그렇지 않아요. 그 이유는 측면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케이스의 안쪽부터 곡선으로 디자인되어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4mm 구간을 넘어가면서 마지막 엔드링크까지 격하게 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러그 홀이 케이스백보다 더 아래 위치하면서 손목을 감싸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사람마다 손목 둘레뿐 아니라 모양도 다르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기 전에는 꼭 실제로 손목 위에 올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손목은 거의 직사각형에 가깝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둥근 손목을 가지신 분과는 또 다를 거예요. 시계가 되게 재밌는 게 케이스와 케이스백과 브레이슬릿의 퀄리티가 차이가 있어요. 케이스부터 볼까요? 케이스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이것을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건 의미가 없겠죠. 매크로 영역으로 들어가 봅시다. 케이스 위에 발린 브러싱 혹은 폴리싱이 특별해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건 케이스의 면면의 디테일입니다. 매우 깔끔하게 커팅되어 있어요. 하지만 케이스의 뒷면은 또 달라요. 면면의 각이 전부 죽어있네요. 여기가 손목이 닿는 부분이라 다치지 않게 일부러 갈아놓은 건지 폴리싱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 건지 비용의 문제 때문인지는 티쏘만이 알겠네요. 브레이슬릿은 케이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부족합니다. 위에 발린 브러싱의 퀄리티는 비슷하지만 각 마디마디의 절단면을 확대해서 보면 케이스와는 다르게 무른 것을 알 수 있어요. 마디마디 사이에는 폴리싱이 숨어있어서 펼쳤을 때는 모르겠지만 시계를 착용하면 숨어있는 폴리싱 부분이 드러나면서 화려함을 보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브러싱 부분이 더 화려해서 폴리싱 부분이 죽어버리네요. 이 모델은 파워매틱 80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베이스는 에타 2824-2로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인 범용 무브먼트입니다. 에타 무브먼트가 스와치 소속이니까 인하우스 무브먼트인가요? 그런데 이 에타 무브먼트의 특허권이 만료되면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무브먼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스와치는 보다 진보한 무브먼트인 파워매틱 80을 개발해요. 단순히 파워 리저브가 38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변했냐를 알기 위해서는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오차를 교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해요. 헤어스프링의 길이를 조절하느냐, 밸런스 휠의 관성을 조절하느냐. 과거에는 두 개의 조절이 모두 필요했어요. 무브먼트가 굉장히 불안하고 오차도 심했거든요. 그런데 소재의 기술력이 좋아지면서 굳이 둘 다 조절할 필요가 없어졌고 헤어스프링을 건들지 않고 밸런스 휠 조절을 통해서 오차를 교정하는가, 밸런스 휠을 건들지 않고 헤어스프링 조절을 통해서 오차를 교정하는가. 파워매틱 80은 전자의 방식을 선택했어요. 프리, 스프렁. 그런데 이 방식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프리스프렁 방식은 상대적으로 오차 교정이 어려워요. 하지만 스와치는 애초에 헤어스프링을 보다 더 안정적인 소재로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낼 기술력과 시스템을 갖췄기 때문에 파워매틱 80을 에타 2824-2를 대체할 신세대 무브먼트로 낙점합니다. 설계 쪽의 기술력이 정교해지면서 무브먼트의 태생적인 오차를 수정할 케이스가 굉장히 적어졌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요, 밸런스 휠 또는 무브먼트를 통째로 교체하면 돼요. 전부 스와치가 만들잖아요. 최근에 티쏘가 자꾸 선을 넘으려 하네요. 다른 브랜드에게는 자극이, 우리들에게는 즐거움이. 리뷰는 여기까지. 빌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